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시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는 포천에 계신 명암체육회사등 승모회 회장 유왕현입니다. 참고로 오늘 도끼는 안 들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 토론회라고 하는데 발표만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75년 동안 우리는 이런 과정을 많이 봤죠.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제가 그 이순신 장군 탄생일이었어요. 보니까 480년 됐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기 적어왔어요. 제가 어디가 잊어먹었어요. 아니 여기 있어요.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 했습니다. 경거망동 하지 말고 행동을 태산같이 하는 뜻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회가 바르게 돌아가려면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자기 일.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일이 뭔지 알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일이 뭔지 알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나니까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 제가 포천에 살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적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이 열렸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우리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답변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군사훈련을 할 시, 이건 할 시죠. 그러니까 상시지역으로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군사훈련을 한 시에 대한 발생한 특별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위험수당을 주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여서 우리 같은 지역을 특구 지정을 해서 상시에, 그러니까 훈련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365일 1년 내내 10년 내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안에 보니까 그 내용을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은 군사 분분하는데 기회발전 특구 많은 말씀들을 쏟아내셨어요. 지금 보면 역대적으로 국회의원님들, 시장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요번에도 사고가 난 지 한 2달 정도가 됐습니다만 의회는 의회대로, 또 도의회는 도의원대로, 시의회는 시의원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신 걸로 기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제반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얘기하면 이것이 다 실현될 것처럼 이야기들 하십니다. 이것이 잘못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또 다른 혹세무민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민들은 그 사람 말이 옳은 줄 알고 들어왔어요. 아주 순진하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정해진 적이, 결정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혹세무민입니다. 혹세무민. 사실 제대로 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사격장을 통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다시 국회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이 그동안 안보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드리면 가장 좋은 포천 시민 입장에서 좋은 방안이 되겠죠. 다만 법이라는 것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저희가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런 법안을 통과가 되기도 어려울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좁혀서 육해공 합동훈련장에 있는 곳이 지자체가 한 20곳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20곳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우리도 특구를 지정해서 이런 일종의 비용을 지출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원전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들도 원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특구를 지정해서 비용을 달라. 가령 이제 방사성 폐기물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방사성 폐기물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도 특구를 지정해서 비용을 달라. 뭐 이런 논란들은 끊임없이 충돌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통과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법안에 군사훈련 영향지역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특구를 지정해서 세금으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군사훈련 영향지역을 설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곳의 지자체에서 사고가 난 지역에 한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포천만 되는 겁니다. 포천에는 국방부의 군 유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국방부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가령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이 호텔이라든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여러 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국방부가 할 수 있게끔 해서 여기서 이익이 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익 공유형 사업으로 나눠 갖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군 유유지가 많고 물론 저희가 이 법안에 제가 조건을 걸어서 사실상 지금은 포천만 가능할 것인데 포천에도 군 유유지가 많아서 국방부 입장에서도 이 군 유유지를 개발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제를 풀어서 국방부가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을 주민들한테 안보를 희생한 보상 금액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의 금액을 돌려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답변. 예. 아마 유황현 회장께서도 사격장이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처음 만들어줬다는 것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죠. 이런 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최소한 대형 사격장 3개소가 있는데 최소화해서 통합을 해주자 하는 의견에 대한 건 동감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그 사업을 그 정책을 최고 먼저 제안을 했었고 이 정책은 지금 국방부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동감하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건의해 나가자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른 분들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방법론에 대한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3개소의 통합이라는 건 뭐죠? 한 곳으로 모으니 2곳으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제가 로드리게스로 모으자, 승진과학훈련장으로 모으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다만 어디로 모아서 그 지역을 충분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격 연습하고 한미 동맹을 위해서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해라. 더 많은 영향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안전한 곳에 소득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업과 함께
이주시키고 그 편한 자리에서 사격 열심히 해라 이런 취지인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강태일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가 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국가안보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TF를 결성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거예요. 우리 이제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 연재창 대표위원이 돼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한 것도 인근에 뜻을 함께하는 지자체하고 공유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이런 겁니다.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한 번 했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그런 시간은 지속돼야 되고 이게 또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 오죽하면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관심 지역에 해당되고 그 눈물을 함께 보듬으면서 치유해보자 하는 부분에서 자치단체 간에도 공유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요? 이제 저 주민들 또 아니요,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그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실 의견이 있으신죠? 그럼요. 아까 특별법 조항에도 민군 협의체가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히 구성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너무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능하면 배려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제가 해야 되는 게 배려 차원에서 할 수가 있나? 바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모든 내용들은 저희가 공유하고 이런 기회에 너무나 좋은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얘기보다 저희 지역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김용태 의원님이라든지 그 시의회, 그 외에도 국방부, 그 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탄원도 하고 했지만 이게 한 지역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포천시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도평 삼리에서 왔습니다. 도평 삼리라는 마을이 참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간 지 10여 년 됐지만 승진 훈련 과학화 훈련장으로부터 1.7km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말했던 모든 문제가 거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뭐 수질 오염 문제 말할 것도 없죠. 그 탕류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그 탄을 쏘면 스모그, 그 공기가 탁해지고 이게 늘상 있는 곳입니다. 52주 중에 47주를 총을 쏴대고 거기는 포를 쏴대는 곳이고 마치 도마치국에서 포를 쏘면 우리 마을 위로 날아가서 떨어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 곳에서 비행기 사격을 하거나 기총수사를 하면 우리 마을 먼 곳에 막 쏘아대요. 그러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에 도비탄이나 이렇게 떨어져도 말을 안 해요. 우리 마을 가보면 현장을 와보면 바로 알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무가 꺾이고 나무에 상처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네. 핵심만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상황과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현장성을 좀 이렇게 현장을 좀 이렇게 위험 지역을 구분하셔가지고 똑같은 다 포천 시민이지만 급한 곳은 좀 이렇게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사격할 수 있게 통합해가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나누기 많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장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은 거예요? 네. 간단히 해주시기를. 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부주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관덕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약간의 그 소금법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아까 이성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소금법에 대한 보상이 너무 형편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에 가셔서 잘 좀 다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로드리게스하고 여러 가지 사격장이 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00만 평이 있는데 이거는 부천 시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계속 있는 한. 그래서 부천 시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꾸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간단하군요. 고맙습니다. 예, 지속되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한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많은 말씀 듣는 시간 이제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먼저 우리 저 이동면 쪽인가요? 네.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동면 이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군사고 피해 구제 특별법이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발의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 시민, 특히 전투기 폭격 피해를 입은 노곡1위를 마을의 실질적인 복구와 생계 회복이 가능하도록 법안안에 연천 포사격 피해 지역처럼 정주자금 지원, 지속적인 보호상 제도 등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지원책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포천이 군 피해,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거든요. 군 피해 지역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특별법에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안이라는 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51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당에서 비대위원을 맡고 있고 여당이 아니죠, 지금 탄핵으로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2야당인데 어찌되었던 10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8석의 명예 의원들하고는 대체적으로 현재 공감을 이루고 있고요. 사실 민주당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의원실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접촉을 해가면서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한 설득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요. 그건 사실 뭐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의원이 얼마나 이렇게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다만 여기 이제 민주당 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민주당 시의원님들도 민주당 자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의미와 통과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당 차원에서 많이 입장을 전달해 주셔서 이 법안이 여야 할 것 없이 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안이 만들어진 건데 그것도 저희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원님들께 공유를 해서 그리고 또 지역의 의견들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저희 포천시만의 의견을 또 추가로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기획파트에서는 이제 정확히 법안을 가지고 또 추가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 진행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분, 네, 말씀하시죠. 네, 일동면에서 사는 이덕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노곡리 오폭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왼쪽 눈에 비교하겠습니다. 왼쪽 눈은
이동면이기 때문에 보상을 했는데 오른쪽에 눈에 해당되는 일동면의 사직리는 그 가까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동면에 해당되는 이 왼발은 혜택을 충분하게 받는 그 재난지역에서 선포됐는데 반해가지고 이 오른쪽 눈이 빠진 데 대해서는 이 일동면 주민들 모두가 이거 좀 불편부당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외된데. 예,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 일동면 주민들, 사직리, 화대리, 수입리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어떤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 그게 어떤 기준이 사실 뭐 폭탄이 투하된 지역에서 1km를 끊을 건지 5km를 끊지 뭐 이렇게 그런 기준이 사실 없죠.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또 전문 기관의 국방부 협의를 거쳐서 이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때 이동면 지역으로 선포됐고 또 저희가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들은 이동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일동면 사직리가 됐든 화대리가 됐든 수입리가 됐든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절차에서 보상이 진행되고 생활안정자금도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일동면 화직리, 사직리, 화대리, 수입리 지역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근거가 부족해서 저희가 심의한 결과 그런 부분에서 교육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말씀드리면서 그 문제라면 여기서 이 공통의 의견이 나눠지는 자리에서 국한된 의견은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건 저희랑 별도로 저 협의하고 말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 듣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세요. 네. 피해 당사자들이 제외한 사람들이 가해자가 지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의견을 무시하고 피해받은 사람이 있는데 피해자는 제외한다는 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건 가해자가 물론 중앙정부가 이제 가해자니까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 건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합리적인 어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한번 그런 부분에서 참고 말씀 좀 드려볼까요? 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 선생님 말씀은 이제 특별재난지역이 이동면에 선포되다 보니까 긴급생활자금을 받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일동면도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배상을 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사실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다르게 일동면 주민들도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도 사실상 위자료를 정부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 위자료 심사 과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그 금액 여부는 좀 상이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원칙적 현행법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주민이 말씀하시는 거는 피해본 당사자들은 당연히 되는 건데 아니 재난지역 김반수 그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결론 내리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저희하고도 이제 의견이 좀 다만 이제 위자료를 신청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아직은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진료를 따라서 이 인적 물적 피해를 산정하는 그 기준이 국가배상법에 다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다 아마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새로운 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또 추가로 저기 손 드셨는데 뒤에 분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년 산정리 7반 지금 이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화입니다. 먼저 도곡리 큰 일을 겪으신 분들께 빠른 안정을 기원하면서 저희 마을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장안리가 바로 이주를 하고 나니까 치안 문제, 그 다음에 마을길이 너무 노후돼 있고요. 아까 말씀 도평 삼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저희는 1km가 채 안 돼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저희 마을 분들은 휴전 상태이지 정전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아우성 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그 김혜원 교수님께서 그 지역을 다루셨는데 저희 마을 산정리 7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가장 지금 마음이 다 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뭐 재건축 단지도 아니고 군과 정부와 저희 마을과 밀당하듯이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뭐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두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너무 아무런 저것도 없이 이렇게 안 달아주시는 부분이 저기 일동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장안리는 돈이 다 나왔어요. 저희는 다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그 장암 삼리 2주 대책을 이제 지금 보상이 나가서 2주 추진을 하는데 같은 인근에 산정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산정리도 아마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국방부에서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재장 의장.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천시의 부의장 연지창 의원입니다. 사실 그 토론회 패널로 정부를 대표하고 국방부를 대표하는 패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꼭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부, 국방부가 포천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예로 우리가 도론작전사령부가 포천의 서른동에 들어오면서 그런 시민의 의견, 또한 지자체의 어떤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부분, 또한 그 이후에 지금 육군단에 아까 강태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육군단의 기부대항형 이거 허울뿐이거든요. 사실 포천 시의지가 27만 평 중에 8만 평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까지 옮겨달라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시설까지 다 옮겨달라고 하고 그 사업비가 2,300억이 넘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방부가 우월적인 입지에서 이 지자체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오폭 사고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하면은 납작